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ISA 같은 절세계좌에서 투자하기 좋은 국내 상장 S&P 500 ETF는 어디인지 오랜만에 비교해봤습니다. 최근 TR ETF 폐지와 미국 주식 배당세 환급 폐지 등 절세계좌 투자자에게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특히 절세계좌 플러스 미국 배당 ETF 투자자 입장에서는 효율이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ISA 플러스 미배당 조합이 일반 계좌 플러스 SCHD 조합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절세 계좌 플러스 S&P 500, 나스닥 ETF 조합은 여전히 일반 계좌보다 유리한 부분이 많은 만큼 어떤 ETF로 모아가면 될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리즈 1탄으로 절세 계좌 투자용 국내 상장 S&P 500 ETF는 어떤 자산운용사 상품이 가장 좋았는지 자세히 비교해봤습니다. 여담이지만 절세 계좌를 이용해서 노후를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S&P 500 나스닥, SCHD 3개 ETF 중 어떤 ETF를 메인으로 모아갈지 비중은 어떻게 나눌지가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나라에서 대놓고 미국 배당 ETF 투자는 전보다 효율이 떨어진다 라고 선언하면서 저희의 고민을 줄여준 것이라고 행복회로 돌려봅니다. 투자할 국내 상장 S&P 500 ETF 고를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비교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아마도 총 비용일 겁니다. ETF 운용 보수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 3개를 전부 합쳐서 총 비용 가장 낮은 ETF 선택하는 것이죠. S&P 500 ETF 주가는 개인의 노력으로 끌어올릴 수 없지만 세금이나 각종 수수료 같은 비용은 내가 열심히 알아보고 행동할수록 조금이라도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ETF 총 비용을 비교해서 더 낮은 ETF로 선택하거나 일반 계좌가 아니라 절세 계좌 활용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스마트한 연금 투자자들에게는 기본 옵션들입니다. 예를 들어 둘 다 S&P 500 따라가는 ETF인데 총 비용 차이가 0.3%포인트라면 이론적으로 1년 수익률 차이도 0.3%포인트입니다. 1억 투자했을 때 30만원으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당장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시장지수 ETF 투자자에게 총 비용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5개 국내 상장 S&P 500 ETF 총 비용을 조사해봤고 하나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3개 비용 전부 합쳐서 낮은 순으로 정렬해보면 라이즈가 0.1740%로 가장 낮았고 에이스, 타이거, 코덱스, 솔 순으로 비용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비용 가장 낮은 라이즈와 두 번째인 에이스가 0.0015%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비용 관점에서 보면 라이즈가 가장 적으니 라이즈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국내 상장 S&P 500 ETF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산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서 ETF별 총비용 차이가 컸을 때는 당연히 총비용 가장 낮은 ETF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연금저축펀드에서 ETF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2019년에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운용보수가 0.49%, 기타 비용 0.14%, 매매 중개 수수료는 0.0498%였습니다. 다 합치면 0.68%로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펀드급 비용이었죠. 요즘 총비용과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았지만 당시에는 현물 S&P 500 ETF는 아예 없었고 현물 나스닥 ETF도 타이거만 있던 시절이라 지금처럼 보수 경쟁이 없었습니다. 총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똑같이 S&P 500 추정하는 ETF인데 A는 총 비용이 0.68%고 B는 0.38%라면 당연히 B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의 차이가 0.3%포인트나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자산 운용사별 치열한 경쟁 덕분에 비용이 가장 낮은 라이즈와 2등 에이스 차이는 0.0015%포인트로 거의 없습니다. 비용이 가장 높다고 나온 솔과 라이즈 차이도 0.05%포인트로 매우 낮습니다. 이처럼 워낙 차이가 안 나다 보니 매월 업데이트된 비용을 조회할 때마다 순위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달은 타이거가 더 좋고 어떤 달은 에이스가 더 좋은 식입니다. 거기다가 운용보수 말고 기타 비용과 매매중개 수수료는 ETF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면 실제 총비용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어도 숫자상으로는 뻥튀기 되는 구조다 보니 이제는 단순히 총비용이 낮다고 투자자들에게 좋은 ETF라고 말하기 애매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국내 상장 ETF 고를 때 이제는 ETF 총비용뿐만 아니라 ETF 기준가도 함께 보면서 비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최근에 업로드했던 타이거 미국 ETF 분배금 반토막 영상에도 ETF 기준가로 관련 현상을 설명했고 이제는 매올 나오는 ETF 비용 관련 소음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ETF 기준가가 어색한 분들을 위해 한국거래소 공식 블로그 자료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준가는 ETF 안에 들어있는 주식, 채권, 현금 등 모든 자산 총액에서 부채나 운용보수 등 모든 비용을 뺀 값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S&P 500 ETF를 예로 들면 500개 미국 주식과 약간의 현금을 포함한 총자산에서 운용보수, 기타 비용, 매매중개 수수료 빼고 남은 값이 기준가입니다. 즉, 매일 업데이트되는 기준가로 ETF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어떤 ETF가 비용 낼 거 다 내고 수익률 좋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2020년처럼 ETF별 비용 차이가 컸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오는 비용만 봐도 어떤 ETF 사면 될지 대충 답이 나오지만 지금처럼 총비용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제대로 비교하고 싶으면 기준가를 다운로드 받아서 수작업으로 비교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끔 배당률 비교할 때 단순히 배당금의 ETF 주가를 나눠서 계산하는 분들도 계신데 마찬가지로 주가가 아니라 기준가로 나눠서 봐야 확실한 배당률 비교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ETF별 기준가는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나 T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펀 ETF 등에서 누구나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5개 S&P 500 ETF 기준가로 가장 투자 효율 좋은 ETF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배당금이 재투자됐다 가정한 5개 S&P 500 ETF 기준가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코덱스가 44.90%로 1등입니다. 2등은 44.68%인 솔이었습니다. 가장 비용이 높았다고 나온 코덱스와 솔이 아이러니하게도 비용 포함한 실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것입니다. 작년 내내 비용이 가장 낮았던 라이즈는 기준가 수익률로 보면 3등입니다. 2024년 1월 말 기준 S&P 500 ETF 총비용을 보면 라이즈가 0.12%로 가장 낮았고 코덱스와 에이스 0.16%, 타이거 0.17%였습니다. 당시 총비용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라이즈를 선택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 1년 투자 성과는 오히려 코덱스보다 0.31%포인트 낮았다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게 된 것이죠. 단순히 ETF 총비용만 보고 투자할 ETF 고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기간만 예외였을 수도 있으니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19일도 5개 ETF 기준가 수익률을 비교해봤습니다. 총 수익률 88.87% 기록한 코덱스가 이번에도 1등이었습니다. 2등은 솔, 3등 라이즈, 4등 에이스, 5등 타이거 순입니다. 2023년 1월 말 당시 총비용 순위를 보면 에이스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타이거였지만 수익률 순위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2월 19일도 5개 ETF 기준가 수익률을 비교해봤는데 반전은 없었습니다. 총비용 열등생인 코덱스와 솔이 계속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기준가도 시점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 총비용처럼 조금씩 순위는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기간에서 코덱스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라이즈와 에이스, 코덱스가 박빙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코덱스 효율이 좋아서 놀랐습니다. 저는 TR ETF를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1월까지만 해도 TR ETF였던 코덱스에 관심이 없었지만 나라 덕분에 PR ETF로 바뀌었고 구독자님들께서도 많이 모아가고 있던 ETF라 이번에 다른 S&P 500 ETF들과 함께 비교해봤는데 성능이 가장 좋았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똑같이 S&P 500 지수를 추정하고 운용보수마저 같다고 해도 운용사가 다르면 ETF별 수익률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육볶음이라는 음식도 식당마다 맛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자산운용사별로 ETF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ETF 체크해서 구성 종목이나 상위 10개 비중을 살펴보면 ETF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 ETF 비용과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ETF 체크해서 조회해봐도 실비용 코덱스가 제일 높지만 실제 수익률도 대부분의 기간에 가장 높다고 나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 사용한 엑셀 데이터는 구독자님들께서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해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오랜만에 비용과 기준과 수익률 모두 참고해서 현 시점 가장 좋은 국내 상장 S&P 500 ETF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1년에 0.2%포인트, 0.3%포인트 기준가 수익률 차이가 당장은 큰 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별 수익률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세히 봐야 차이가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비용 비교, 기준가 수익률 비교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어떤 ETF든 상관없이 꾸준히 모아가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확실히 만들고 나서 더 효율적인 미국 ETF가 무엇인지 비교해보고 선택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절세 계좌에서 S&P 500 ETF 투자 계획 중이라면, 그리고 이왕 투자하는 거 조금이라도 효율 좋은 S&P 500 ETF를 찾고 있다면 제가 소개한 방법으로도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분기에 한 번씩 성과를 정리해서 유튜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국내 상장 미국 ETF 총비용 차이가 거의 없다 보니 총비용 가장 낮다고 나오는 ETF가 무조건 더 좋은 ETF라고 할 수 없습니다. 총비용 모니터링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제가 ETF 기준가를 이용해서 비용 포함한 찐 수익률 비교해 본 것처럼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률 차이가 매년 조금씩 벌어진다면 10년, 20년 후에는 유의미한 자산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용 두 번째 연금저축 펀드도 월적립 매수를 올해 중으로 시작할 계획인데, 이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코덱스 미국 S&P 500으로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연 600만원 세액공제용 첫 번째 연금저축 펀드는 타이거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에이스로 모아가는 중인데요. 만약 올해도 코덱스 성과가 이어진다면 첫 번째 연금저축 펀드 월적립 매수 종목도 내년부터 바꿔서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P 500과 함께 많은 분들이 모아가시는 국내 상장 나스닥 ETF도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보고 결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